페이스북 유료 광고 기초 세팅의 강의를 맡게 된 원피스 카페 닉네임 소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유료 광고 다 진행해 보신 분들만 계신 거죠? 혹시 진행 처음이신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강의 내용이 엄청 막 심도 있게 들어가는 강의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찾으셔도 나오고. 하지만 어떤 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강사는 저렇게 말하고 많은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해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강사분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페이스북 자체가 하나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막 밑에 영어로 막 이상한 걸 뜨고 안 된다고 엑스박스 뜨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 작년 이맘때쯤에 처음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진행을 해봤을 때 그때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찍고 기초적인 것들만 찍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비즈니스 계정 생성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 계정을 생성한 후에 그 다음에 각 비즈니스 광고 계정별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건데 혹시 아직도 개인 계정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개인 계정으로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비즈니스 계정을 꼭 비즈니스 계정 생성한 후에 광고 계정으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주세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계정이 비활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과대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정책에 맞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개인 계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비즈니스 계정 그리고 그 밑에 광고 계정이 있는 건데 맨 하위 집단인 광고 계정이 만약 비활성이 돼버리면은 간단합니다. 그 옆에 있는 광고 계정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개인 계정이 죽어버리면 제일 위에 있는 계정이 죽는 거죠. 다 무너집니다. 마르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회가 어찌 보면은 페이스북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다 죽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계정으로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 광고 계정으로 하더라도 비즈니스 계정이 죽을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계정이. 그거는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이거는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딱 한 단어로 정리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단어로. 왜 이때는 이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왜 이번 달은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왜 다 날라가지? 왜 내 화면에는 이렇게 안 뜨지? 이상한 그리고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고 저희 카페에 질문글을 놔둬도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맨 마지막에서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비즈니스 계정 생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이거 앞으로 강의 내용 중에 빨간색 박스가 클릭하라는 표시거든요. 이대로 제가 순서까지 혹시나 모르실까봐 순서까지 체크해놨어요. 맨 위에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관리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기 1번 보이시죠? 저기에 1번 박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리자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3개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경우에는 뭐 1개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2개만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실제로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만들려고 들어가 보니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한 번 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나도 3개구나 이러고 3개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강의를 좀 더 확실하게 그럼 그 강의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딱 원비스님에게 말씀드린 게 한 3주 전? 3주 전쯤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팀이랑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 기준은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광고 활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메시지로 와요. 너와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다. 너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답변을 달라. 그럼 정확히 그 시간에 국제 전화? 그걸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질문 리스트 그리고 광고 관리자 켜놓고 그때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좀 애매한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뭘 안다고 이거를 할까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광고를 많이 집행해봤고 실제로 많이 돈도 많이 써왔고 그러면서 좀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을 좀 그 관리자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것들만 좀 팩트들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즈니스 계정은 자기 자신도 모르겠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쓰면 되냐? 그것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돈을 3천만 원 쓰면 되냐? 그것도 확실히 좀 근데 그 정도는 좀 써야 2개 정도 생성되지 않을까요? 이러고
그러면은 1억 쓰면은 3개 되냐 4개 되냐, 2억 쓰면은 뭐 5개냐, 5개는 아니고 확실히 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시면 생겨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자기들도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생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계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빨간 박스 누르시면 돼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시면 그거를 만드시고 난 후에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빨간 박스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많이 들어가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만들고 광고만 집행하면 되니까. 이 화면이 진짜로 많이 안 달아보신 분들은 들어갈 때마다 곤욕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든지는 아는데 정확히 어느 메뉴에서 뭐를 눌러서 만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거 화면이 다를 때도 있고요. 이걸 누르면 갑자기 다른 화면, 제가 생각한 화면이 안 나오고, 분명히 아까 이 화면이 나왔는데 이 화면을 뜨게 하려니까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한 번씩 잘 보시고 바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광고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광고 계정은 제가 알기로는 12개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12개, 광고 계정 12개. 근데 이것도 비즈니스 계정이 좀 더 늘어나면은 광고 계정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집행해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아까 같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했으니까 균등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만약에 광고 계정이 12개가 됐다. 근데 비즈니스 계정은 저처럼 3개밖에 못 만든다. 그럼 4개, 4개, 4개씩 할당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쪽에 8개, 2개, 2개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8개 쪽으로 비즈니스 계정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경우에는 광고 계정 8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할해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생성 해서 광고 돌리시는 거 다 아시죠? 다 아는 부분이죠? 페이지 생성도 이렇게 뭐 화살표 누르시고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 해서 뭐 여자 이름으로 아니면 남자 이름으로 혹은 컨셉 페이지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컨셉 페이지를 만들거나 여자, 남자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뭐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사랑 커버 사진 대충 만들어서 꾸며주시면 되고요. 뭐 대형 페이지들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대형 페이지들 그런 거에 맛있는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한두 개씩 공유해 주셔서 개인 계정처럼 그냥 꾸며놓으시면 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뻥인 거 알아요. 가짜 계정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런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좀 실제로 좀 어린 친구들 타겟으로 며칠 전에 제가 광고를 집행했는데요. 똑같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해오던 광고 방식 똑같이 가계정 페이지 만들어서 돌렸는데 아직도 속도라고요. 저 혼자서 댓글놀이 했는데 그거조차도 막 야 댓글 봐라 후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속도라고요. 속는 사람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요즘에 광고 노출 많이 이거 굴한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좀 피해갈까 너무 이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페인 설정입니다. 광고 관리자 들어가서 또 그 밑에 광고 관리자 누르시면 캠페인 설정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계정을 많이 만드시다 보면 여기에서 쭉 나열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는 갖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이거는 제가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을 텐데 밑으로 더 있었는데 제가 잘랐거든요. 지금 이 정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해당 광고 계정 누르셔서 광고 집행하시는 건데 광고 만들기 이거에서 가장 막히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혔어요. 도대체 고수들은 어떤 캠페인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내가 바보 같은 목표를 캠페인 목표를 설정해서 내 거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걸까? 왜 이렇게 내 거는 비싸지? 카페 뭐 스태프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강의 후기 보면은 클릭 단가 왜 이렇게 싼데 내 거는 뭐 천정부지를 쏟기만 하고 왜 안 나가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 기법은 비슷비슷해요. 다들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단 확실히 어떤 캠페인이 좀 자주 쓰는 것들만 해서 어떤 캠페인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도달 광고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달이에요. 도달. 사람이 캠페인 목표가 링크 클릭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나 댓글,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 DB 접수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도달을 시켜주죠. 캠페인 목표가 봐. 근데 도달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페이스북 딱 했을 때 나와.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넘기는 사람한테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가장 쌉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관리자도 말을 했어요. 10만 원의 예산으로 태워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 200명한테밖에 못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도달 광고로는 4,000명, 3,000명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달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트리거를 확 당기게 해서 클릭을 하게 만드는 거는 너의 능력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달 광고가 있고요. 가장 쌉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트래픽 광고예요. 이거는 링크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광고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뭐 많이 보셨죠? 본문에 링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광고 그림 눌렀는데 더 알아보기, 지금 신청하기 이런 거 누르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광고 기법이고요. 네, 참여. 이것도 살짝 도달이랑 비슷하긴 한데 싸요. 이것도 단가가 싸긴 한데 좋아요나 댓글, 공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도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뭐 페이지 키우는 사람분들이 뭐 참여 광고 많이 하시죠. 저도 트래픽 광고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단가가 비싸질 때 가끔씩 참여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쓰면 그 사람들의 친구들까지도 퍼지게 되니까 그 효과를 좀 노리고 해봤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가 좋을 때가 있고 트래픽이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감도 아니고 그냥 기분? 기분? 그냥 어쩔 땐 트래픽 했다가 너무 안 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고 이거 콘텐츠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천정부지로 단가가 솟을까?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해주는 거. 기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잠재 고객 확보입니다. 요즘 제휴 사이트에서 이거 강조 많이 하죠. 잠재. 왜냐면은 뭐 하나의 랜딩 페이지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페이스북 리드폼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 거기 때문에 광고 계정 뭐 비활성화 이런 거에 좀 세요. 그러니까 좀 누가 막 신고를 하고 뭐 내 피드에서 보이지 않기 뭐 이런 거 눌러 놓으면은 이런 게 누적이 되면은 광고 계정이 비활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광고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 광고를 돌리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활성 시키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세요. 좀 방어막이 세다고 해야 돼요. 두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요즘에 트래픽 잘 안 하고 이런 걸로 하긴 하는데 광고 단가가 비싸요. 실제로 제가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제가 광고를 돌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DB 100개를 딱 똑같이 뽑았어요. DB를 100개를 뽑았는데 트래픽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랑 잠재랑 돌렸을 때랑 똑같은 DB 개수이지만 잠재 단가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좀 솔직히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DB 질이죠, 이건. 왜냐면 본인 아님이 너무 많아요. 본인 아님. 그리고 그냥 뭔지 랜딩 페이지 보려고 그냥 봤다가 그냥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성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페이스북 질문 템플릿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거 제출 한 번만 그냥 지나가다 모르고 탁 누르면은 제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청한 적 없음, 본인 아님, 결번 너무 많습니다. 결번은 핸드폰 번호 바뀐 사람들.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별로 싫어하고요. 일단은 이런 광고법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각 광고마다 장단점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이라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전환 광고 캠페인?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것도 잠재 광고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좀 살짝 설명드리기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페이스북 픽셀 아시죠? 픽셀 만들기. 그 픽셀을 만들어서 그 픽셀을 랜딩 페이지에 심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심고 페이스북에서 신호를 보내요. 이 픽셀이 잘 심어졌나? 심어졌으면 얘가 동그라미로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하시다 보면 아는데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다음에 그 픽셀을 가지고 템핑에 그 입력품 받을 때 거기다 소스 코드를 넣어줘요. 그럼 템핑에서 입력품이 나오는데 입력품 위에 페이스북 픽셀이 심겨진 입력품이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또 랜딩 페이지에 넣어요. 좀 복잡하죠? 픽셀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확실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확실한. 여러분들 트래픽으로 캠페인 하나에 막 세트 복제 5개, 10개씩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뭐 DB가 10개는 접수됐어요. 예를 들어 DB 10개가 접수됐어요. 손해 안 나고 이익 봤어요. 아 좋아 나이스한데 1번 광고 세트에서는 광고 단가 예를 들어 500원. 2번 광고 세트에서는 광고 단가 200원, 100원, 그리고 3번 세트에서 가장 싸 1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가 배팅하실 거예요? 10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10원에 배팅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원에 배팅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까요? 오늘은 10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런닝머신 끝났고 얘 광고 단가 10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캠페인 한 캠페인에 2만원씩 5개 했으니까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번 광고 세트에 몰빵한다. 10만원 몰빵 콜 이러고 딱 했을 때 그 다음 날에는 그럼 뭐 20개 30개 DB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한 개 나올 때도 있고 빵 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얘가 광고 단가는 싼데 그냥 클릭만 하는 애들한테 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제 DB를 접수되는 애들한테 도달이 된 건지 막 헷갈려요. 근데 이 전환 광고 기법은 확실하게 몇 번 세트에서 몇 개를 DB 접수하면 딱 나와요. CPA만 가능한 전환 기법. 그 캠페인 목표거든요. 딱 나와요. 뭐 1번 광고 세트에서 전환 3, 2번 광고 세트 전환 5, 3번 광고 세트 전환 3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보여요. 광고 클릭 단가는 싼데 DB 접수가 적게 된 거 필요 없어요. 클릭 단가 다 빼고 그냥 무조건 전환 많이 된 거. 하지만 이거 역시 좋죠. 딱 한눈에 보이는 수치들 있죠. 하지만 광고 단가가 비싸요. 이거를 제가 별로 추천 안 해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확실히 전환 결과값이 나오고 데이터가 확실한 거니까 여기에 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맞대요. 근데 왜 들쑥날쑥 하느냐. 타겟 왜 이러냐. 타겟 잡아갔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중간에 바뀌냐. 그랬더니 결과값이 너무 작대요. 10만원의 예산으로 만약에 클릭 단가 100원이면 결과값이 많이 나오죠. 근데 10만원을 예산으로 CPA 단가 높은 걸로 결과값 하면은 전환 뭐 끽해봤자 몇 개나 나올까요? 10개, 20개? 10개, 20개 나오죠. 20개, 30개 나올 때도 있고. 그럼 광고 결과값 차이가 트래픽은 링크 클릭을 했기 때문에 클릭한 사람들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전환값이기 때문에 없죠. 전환값 몇 개? 10분의 1 되려나? 1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 될 때도 있어요. 결과가 적은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에서는 얘는 결과가 안 좋다. 좋은 쪽으로 다시 찾자. 타겟 잘 잡았어. 그대로 가. 했는데도 반대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길을 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거예요.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오르락내리락. 그거는 잠재 고객 확보. 이 캠페인도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저것도 뭐 제가 좋은 DB 접수가 되지만 결과값이 적은 거죠. 이것도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클 때마다 여러분 울고 있죠. 울고 있잖아요. 맞죠? 울고 있잖아요. 중국일 때마다. 맨날 광고 관리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렇죠? 핸드폰 광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맨날 그거 보고 있고, 직장인분들 실제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다가 중간에 빠져나가서 계속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광고 기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딱 보다가 보면 콘텐츠 이 정도밖에 카피가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 딱 보면 느낌이 있죠. 이건 얘 돈 좀 많이 쓰는 광고인데 그 느낌 있죠.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댓글도 막 몇백 개 있고 근데 카피 받는데 별거 없어요. 나도 이 정도는 만드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요즘 대충 써도 돈만 많이 태우면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크나큰 오해입니다. 크나큰 오해.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페이스북 처음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까먹었어요 진짜. 항상 저는 그 습관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아까 막 오미스님 뭐 취미 그 스트레스 푸는 거 있었잖아요. 전 취미가 차에다 현금 쌓기였어요. 현금 딱 10장 만원짜리 10장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팔걸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딱 열면은 돈이 따다다닥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 놀러 갈 때 그러면 딱 뭉태기로 집어서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놀러 갈 때는. 근데 그 돈을 다 거의 뿌려박았어요. 여기다가 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이는 광고도 어떤 고수분들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고수분들이 그냥 조금의 효율이 많이 안 나지만 조금의 그분들은 워낙 뭐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쓰시니까 조금의 이익이라도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넣고 11,000원을 버는 거라면 그분들은 100만원을 넣고 110만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1,000원, 2,000원 벌지만 그분들은 광고 효율이 1.1배만 돼도 100만원, 200만원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돈을 쏟아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광고 타겟 설정인데요. 이것도 살짝 여기는 괜찮다. 그냥 세트 이름만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CPI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앱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앱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자체에서 빠져나온 그 앱.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웹사이트 넣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아무도 안 계세요? 있으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효율? 괜찮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완전 뒤바뀔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개박해. 정답이 없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비슷해요. 픽셀을 만들어서 그 픽셀한테 하는 건데, 픽셀을 하는 건데, 제 광고를 본 사람들, 제 광고를 보고 링크 클릭을 했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나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은 DB를 접수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은 기억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타겟팅 해주세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줍니다. 이 집단한테 꽂혀주는 게 맞춤 타겟이에요. 이 집단한테. 근데 유사 타겟은 뭐냐? 이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게 유사 타겟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재 DB나 아니면 따로 직광고를 해서 DB를 가지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집단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내가 DB 이거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 만들어줘 하고 올려주면 페이스북이 그 집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집단으로 인해서 유사 타겟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물어봤어요, 페이스북 관리자한테. 그때 페이스북 관리자는 요즘에 자기는 말을 할 때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하지만 제 결과값은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쓰는 게 결과값이 훨씬 좋았거든요. 저는 광고 제 거 몇 번 광고 보시면 그게 맞춤 타겟이고 3번 광고가 유사 타겟이다. 근데 무타겟은 효율이 빵이다. 근데 2번, 3번 광고는 효율 좋다. 뭐냐? 자기도 모른대요. 그건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그냥 자기는 다만 그렇게 말을 할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그냥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광고 타겟 설정입니다. 이건 뭐 쉬워요. 이 위치에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을 타겟팅해서 돌렸어요. 그러면은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 잠깐 서울에 놀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가 보여집니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사는 사람으로만 만들어 주시고, 또 다음에는 포함 제외가 있는데 여기서 뭐 제주도만 빼고 다 타겟팅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다 타겟팅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제외 누르고 제주도만 딱 하면 제주도만 빠지고 타겟팅이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광고 타겟 설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연령은 그 머천트 정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성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것도 그냥 기분이거든요, 기분. 제 기분에 따라서 한국어를 설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 보면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타겟팅 되도록 함, 이런 광고가 있고 이런 내용이 없는 광고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 광고도 잘 될 때가 있고 있는 광고도 잘 될 때가 있고,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말의 끝은 거의 테스트 해보시면서 알아서 해라예요.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세 타겟팅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 그리고 뭐 만난 여러 제가 지인분들, 뭐 고수분들 만나서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상세 타겟팅 무조건 써야 돼요. 왜 안 써? 공짜로 쓰게 해주는데 왜 안 써? 이거 어떤 분들은 야, 공짜로 쓰게 해놓은 게 아니야, 그거 쓰면 비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상세 타겟팅 한두 개만 걸면 딱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 4번째, 광고 관리자는 상세 타겟을 또 쓰지 말래요. 상세 타겟팅을 광고 관리자는 상세 타겟팅을 쓰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광고 단가가 낮아진대요. 많이 쓰면 쓸수록. 모르겠어요. 제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상세 타겟팅을 걸면은 뭐라 그러지? 교집합 아시죠? 교집합이 너무 겹쳐요. 계속 어찌됐든 상세 타겟팅 교집합대로 가는 거거든요. 뭐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식단, 운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막 상세 타겟팅 쭉 걸잖아요.
좀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서 식단에 관심이 있으면서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집합으로 먼저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단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도달을 시켰으니 내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좀 어려운 머천트나 몇 번 돌려보고 컨텐츠는 괜찮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던데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타겟팅을 한번 걸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땐 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좀 너무 어렵고 광고 단가가 비싼 것들은 분명히 남들도 어려워서 광고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럴 땐 타겟팅 걸어서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럴 때는 효율이 괜찮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노출 위치 설정인데요. CPI 돌리시는데 PC 버전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채팅 빼놓고 인스타랑 페이스북 피드만 해놨는데 나머지도 하게 되면 광고 단가가 엄청 낮아져요. 딱 쫙 낮아져요. 이야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광고 단가만 낮아지는 거예요. 클릭률이 높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눌러보는 거예요. 아니면 스크롤 올리고 내리다가 모르고 눌러지는 것들. 제가 옛날에 이거 모르고 전부 다 체킹한 상태로 광고 단가 돌렸다가 너무 좋은 거라서 와 카피 대박이다. 이번 거 대박 났다 싶어서 배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효율이 너무 안 좋길래 한번 광고 세트 수정하러 들어가 보니까 다 체킹돼 있더라고요. 한번 낭패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패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일 예산입니다. 예산 설정. 광고 담당자가 하는 말은 일일 예산이 가장 좋대요. 가장 좋대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직장 가서 CPA 누가 접수하고 누가 앱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출퇴근 시간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누워서 쉬는 시간 12시 1시까지 엄청 잘 나오잖아요. 쭉. 그리고 새벽에 안 들어왔다가 출근 시간에 잠깐 반짝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또 출근해서는 쭉 안 들어오잖아요. 일일 예산은 그게 안 돼요. 시간대 설정. 시간대 설정이 안 돼요. 근데 또 얘는 일일 예산이 가장 좋대요. 그렇죠? 짜증나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듣고 지금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일일 예산으로 가는 쪽으로 일단 총 예산이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시간대 설정해서 잘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원하는 효율이 안 나오고 아니면 효율이 나오더라도 오래 지속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일 예산은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은 본인의 컨텐츠 생성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광고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수분들, 캠핑 1, 2등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 대단한 광고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인데 컨텐츠가 다른 거예요. 컨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막 뭐 2만 쟤는 보니까 5만원씩 테스트하라네. 5만원씩 해야겠어. 오케이 콜 5만원씩 따드닥 다 돈 날려. 다 돈. 게릴라 해가지고 기껏 벌어둔 돈 여기로 다 쏟아붓지 마시고 예산 설정은 물이 안 가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만들기입니다. 이 광고 만들기 기존 게시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세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광고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1, 2번은 이런 차이입니다. 그냥 사진이나 이 버튼이 있냐 없냐 이 차이고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는 게 1번 광고 1번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존 게시물 사용 같은 경우는 이런 버튼도 없고 링크로 이동하지도 않죠. 링크를 직접 달아줘야 돼요. 자 1번 광고 만들기입니다. 누르시고 해당 페이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화살표 해놨죠. 근데 솔직히 이건 제가 화살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바로바로 옆에 광고 미리 보기에서 바로바로 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나 이런 거는 여기 박스 눌러보시면 지금 신청하기, 뭐 지금 예약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광고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기존 게시물 사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올린 게시물을 광고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 광고는 여기 게시물을 먼저 올리신 후 가운데 게시물 아이디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게시물 아이디 입력란에 눌러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광고가 돌아가는 거고요. 예약 게시물 활용법도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예약 게시물 하는 것도. 예약 게시물은 게시물을 반대로 예약
해주신 다음에 게시물 보기 눌러서 게시물 눌러주시면 똑같이 뜹니다. 게시물 아이디가. 아이디 버전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맨날 여기는 아니고 가끔씩 여기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딱 눌렀을 때 밑에 뭐 빨간 텍스트로 막 이거 아니다. 그렇게 뜨면은 그 옆에 있는 거 번호 그냥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동의를 누르면 여러분들 최종 광고 끝납니다. 잠시만요. 혹시 다 하시면서 이거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다. 지금 하시는 거 다 해보셨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네? 저 사람은 어떤 뭐 타겟을 설정하는 건가? 추가를 하는 건가? 연령대를 다시 또 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으셨죠? 똑같더라고. 저도 그 고수가 숨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숨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도 꿀 빨아야죠, 그렇죠? 자기도 빨아 먹어야 되니까 다 빨아 먹고 단물 조금 남은 상태에서 그때 오픈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봄비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막 여러 고수분들 만나고 슬쩍슬쩍 낚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강의도 막 찾아서 한번 보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캐치할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 강의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그리고 강의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강의실 엄청 큰 대강의실 빌려가지고 몇백 명 한 번에 강의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것도 한 번씩 커리큘럼도 보고 질문도 해보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대단한 광고 기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페이스북 관리자한테 말하니까 누가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걸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뭔가 유료 광고를 딱 태웠을 때 저는 아직은 그게 있거든요. 많이 해보고 많이 했다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해본 건데 그래도 저 역시도 요 정도 카피로 돈을 얼마 써서 이렇게 들어오면 손해는 안 나겠다. 하지만 효율은 많이 안 나오겠다. 이게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은 저도 돌려봤거든요. 핸드폰 광고면 핸드폰 광고,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보험이면 보험, 이사면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비슷한 카피를 올렸을 때 결과값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 효율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설정을 테스트할 때 얼마씩 때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있으세요? 없죠. 없는데 남들이 테스트 5만원씩 쓰라고 해서 5만원, 10만원씩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남들은 예를 들어 컨텐츠 질이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레벨 10이에요. 만렙 찍은 사람이 컨텐츠 가까워 예산 5만원 태우면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누가 들어도 퀄리티 10짜리죠. 만렙 고수가 이기잖아요. 똑같은 돈을 써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컨텐츠가 확실히 좋다 말다 그리고 딱 보고 이건 좋은 거다 아닌 거다 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감도 안 생겨 있고 본인이 컨텐츠 지금 만드세요. 1시간 안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해도 돈이 되는 컨텐츠를 못 만들어 보는데 자꾸 컨텐츠 생성 능력에는 집중을 안 하고 이런 광고 기법 이런 거에만 자꾸 신경 써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카페 검색이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맘 잡고 한 거는 카페 검색이에요. 카페 검색. 공부를 하는 거죠. 다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옹기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해 주실 내용도 그런 거겠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정리. 특별한 광고 기법은 없다. 무조건 돈이 되는 광고 기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피를 안 좋게 써놓고 돈이 되는 카피는 없어요. 컨텐츠가 안 좋은데 돈을 밀고 나와서 뭐 돈을 만들겠다? 너무 무모합니다. 돈이 정말 금수저여가지고 몇 천만 원씩 쓸 거 아니면 정말 무모합니다. 정답은 컨텐츠가 답이에요. 여러분 어찌됐든 컨텐츠가 답이고요. 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나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맞지 않는 광고를 계속해서 올린다면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심한 경우는
비즈니스 계정 전체가 비활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실제로 당했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 눈 뜨기 전에 내 광고 어제 카페에 올린 게 잘 들어왔나, 그리고 광고 돌린 게 제대로 돌아왔나, 눈을 딱 떴을 때 제발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을 딱 떠요. 딱 떴는데 갑자기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가 빨간색으로 변한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봤는데 계정이 비활성화됐대요. 광고 계정. 와씨. 그래서 온비스님한테 그날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제 거 비활성 당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비스님이 신경 쓰지 마라. 이번 광고 계정으로 돌려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옮겼어요. 싹 광고 올렸어요. 그리고 의심 가는 거 하나만 내비두고 다 올렸어요. 다시. 그래서 한 3, 4일 잘 하다가 안정화를 찰 때쯤에 사람이 안정이 되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설마 그게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은 요 정도 타겟만 빼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했어요. 바로 3시간 만에 비활성화. 그러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계정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통째로.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상황이.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싸웠는데 로버트가 계속 답변만 해주더라고요. 똑같이. 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저희의 의견은 뭐라고 했더라? 의견은 바뀌지 않습니다.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보냈어요. 번역기로. 왜냐면 걔네 해외팀이니까. 제가 한글로 쓴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해외 사람들이 보고요. 미국이든 인도 사람이든 누가 하여튼 보긴 봐요. 그래서 그걸 번역기를 영어로 돌려서 올렸어요.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답변이 왔냐? 씹었습니다. 씹더라고요. 답변이 안 와요. 씹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어뷰징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뷰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인데 특정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뀌더라고요. 그 링크가 성인 광고는 아니에요. 또 정상적인 광고인데 저희 템핑 링크는 좀 신뢰도가 좀 있나 봐요. 세요. 좋아요. 템핑 링크는. 근데 다른 사이트 가끔씩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한 사이트의 링크 진짜 아무런 템핑에서 똑같은 머체도 있는데 여기가 단가가 좀 더 좋아서 다만 단가 때문에 여기 걸 광고를 돌린 건데 갑자기 비활성 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링크가 부적절하대요. 링크에 안 좋대요. 그런 식으로 광고가 승인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뢰도가 있는 사이트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죠. 예산 설정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가장 주의사항 1번으로 꼽고 싶고 당부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수익률을 고려해서 효율을 따졌을 때 수익이 거의 없거나 올리는 광고마다 실패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게 페이스북 광고 기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 능력을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능력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광고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만 오늘은 어제 연습을 해보면서 한 20번 이상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만. 알았죠? 그렇다면 컨텐츠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본금이 많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투입 비용이 거의 없는 카페 게릴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게릴라에 잘 됐던 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맞게 조금 거기 플랫폼 특성에 맞게 조금 수정 보완해서 광고를 돌린다면 조금 더가 아닌 더 좋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한번 터졌던 게시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올리면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누가 예측해줍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게 직장에서 일했던 또 공중으로 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고, 물론 카페 게릴라 하기 싫어서 페이스북 자꾸 찾아다니는 거 알아요. 귀찮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댓글, 정지, 광태, 그쵸?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이디 없으면 구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 많이 받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돈 있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좀 더 낫지 않아요? 그쵸? 그치 않아요? 돈을 잃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 조금 없고 그날 맥주라도 한잔하고 자던가 아니면 좋은 경치 보면서 자던가 자신의 취미 활동 조금 하고 자서 스트레스 풀고 자는 게 훨씬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일할 때도 한 번 있었는데요. 진짜 얼굴이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한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돌아서는 순간 바로 페이스북 관리자가 팍 켜요. 바로. 그냥 이게 숙명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심할 때는 잠자다가
눈을 떴어요 살짝. 눈 뜨면 여러분들 유료 광고 돌리시는 분들 뭐예요? 왜 웃어요? 그쵸? 뭔지 알죠? 한번 켜서 한번 봐야 돼요. 이래야 또 잠이 잘 와요. 이래서 딱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 웃으면서 다시 자는 거고, 결과값이 안 나왔으면 누워서 눈 감고 머릿속으로 손익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얼마 잃었고 얼마 이득이고. 맞죠? 이해하죠? 근데 이거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다시 나. 분명 나한테 DB 접수된 거 한 개인데 꿈에서 10개가 접수된 거야. 그리고 눈을 떴는데 하나 접수된 거야. 그런 허망함, 그런 거 있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씻으면서, 출근할 때 씻으면서 생각, 손익계산 머릿속으로 하면서 오는 거죠. 오늘 출근해서 직장생활 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오늘 번 돈 다 페이스북에 갖다 바쳤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팩트죠. 진짜 페이스북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였던 화면이 내일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보였던 화면이 좀 뭐 1시간 뒤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기이하죠. 이 기이한 현상이 페이스북에 발생해요. 기이한 현상이. 그래서 제 거 처음에 옛날에 광고 계정 세팅할 때 저도 여러 강의를 많이 보고 정보를 막 찾았는데, 분명히 그 블로그에도 분명 어제 쓴 글인데 이 화면인데 저한테 그 화면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페이스북에 정답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겠지만 너무 완전히 딱 정형화된 이런 매뉴얼은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광고 효율마다 같은 광고라도 효율이 각기 달라요. 그리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값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던 계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잘 쓰던 계정도 하루아침에 눈 떴을 때 비활성 당할 때도 있고, 어비중을 안 해도, 그리고 문의를 해도 이상한 답변만이 돌아와요. 저희는 더 이상 회원님께 뭐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강의를 끝나고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광고 관리자를 켜서 내 광고는 얘가 알려준 거랑 맞게 타겟팅이 되어 있나, 설정이 되어 있나, 이거 할 거야. 아니고 맨 마지막 광고 세트 말고 광고 탭을 누르셔서 카피랑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카피랑 이미지를 보시고 과연 내 광고가 다른 사람들 거보다 괜찮은지, 그거랑 광고 효율을 따져보셔서 효율이 안 좋다, 끄세요. 그냥 뭐 1.1배, 1.2배 나온다고 내비두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말을 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말해요. 1.2배 나와, 1.3배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은 0.7배잖아요. 0.7, 0.6. 그럼 어떻게 똑같이 쌤쌤이죠. 근데 여러분들 돈 받을 때 3.3% 떼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손익을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그런 광고는 그냥 꺼주세요. 2배 정도 효율이 안 나올 거면 꺼주세요. 1.5배 늘 거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태우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정도 자본금이나 깡이 없다면 그냥 꺼주세요. 꺼주시고 콘텐츠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상한 일도 없을 거예요. 자다 깨서 광고 관리자 본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봐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보는데, 확실하게 딱 돌렸을 때 느낌 좋은 거 올려서 결과값이 하루 이틀 좋잖아요. 그러면 숙면이에요. 아침까지, 눈 뜰 때까지 숙면. 그냥 쭉 자요. 근데 이거 말고 딱 솔직히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올리면서 긴가민가한데 컨텐츠 단가가 좋아가지고 솔직히 질러보자. 야씨, 인생은 별거 있냐, 질러봐. 질르면 그날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날은 잠 못 자요. 여러분들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 온비스님은 항상 하시는 말이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 그리고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힘들게 벌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난리냐, 이렇게 맨날 말하거든요. 욕도 많이 듣고. 그냥 그런 거 꺼주세요. 꺼주시고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광고 비법 별거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랑 저도 이제 좀 많이 돈을 많이 써야 일단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기회는 자주 오는데, 솔직히 영양가 없어요. 별로 영양가 없어요. 솔직히 영양가 없어요. 걔는 막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걔가 말하는 거랑 실제로 제가 제 살 깎아먹으면서 광고 돌리는 거잖아요. 돈이 제 살이니까 깎아먹으면서 광고 돌리는데 효율이 더 떨어질 때도 많아요.
진짜 다시 전화 오면 욕하고 싶거든요. 몇십만 원 날린 적도 있어요. 그 사람 믿고 태웠다가.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기초 세팅이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예. 그 카페를 써놓을 거 같은데요. 그 맘카페나 그러니까 카페에서 괜찮은 글 찾아갖고 그거를 약간 수정해갖고 이제 컨텐츠로 만드신다는 글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뭐 찾는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미친 듯이 보는 건가요? 미친 듯이 봐요. 알고 있어서 혹시나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그냥 전책을 누르시고 그 밥 먹고 졸릴 때 있잖아요. 들어가서 전책을 누르시고 쭉 내려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평균 조회수 70, 80, 110 이런 갑자기 어느 뭐 하나만 400, 500 이런 게 있어요. 딱 눌러요. 그러면은 글도 나오고 뭐 댓글도 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책 읽는다 생각하고 책은 읽으면 완전히 100% 기억은 안 나지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 기억력이. 그것처럼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나중에 괜찮다 싶으면 바로 딱. 실제로 옛날 다이어트 돌릴 때 너무 카피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스님께서 너 카페 보냐? 아 맞다. 너 진짜 너 뭐 믿고 그러냐? 너 오늘 5시간 동안 카페만 봐라. 카페를 봤어요. 근데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일반인이었어요. 살을 뺐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 얘랑 얘가 나한테 욕을 했다. 살 빼라.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드레스를 입으면 드레스가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살을 빼라고 했다. 그래서 살을 뺐다. 근데 얘랑 얘가 나한테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드레스 다시 맞추러 가자 그랬다. 드레스 가격이 예를 들어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를 바꿔준 거예요. 더 이쁜 걸로, 더 고급스러운 걸로.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캐치해가지고 바로 웨딩 사진이랑 뭐랑 해가지고 다이어트 광고를 돌렸거든요. 바로 올리자마자 2개인가 3개 딱 들어보고 그 효율을 쭉 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정말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대단한 카피가 우두두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되세요? 예. 개인 계정은 사용을 거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정을 60일 사용 안 하면 비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1대1 채팅으로 개인 계정도 사용 안 하면 60일 되니까 그렇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1대1 채팅에서. 근데 또 어떤 분은 개인 계정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저 분도 있고. 작년 이맘때쯤 처음 페이스북 유료 광고 시작했는데 개인 계정 지금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개인 계정 그냥 안 쓰고 다른 예. 거. 근데 그 1대1 채팅에 그 담당자한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개인 계정이든 비즈니스든 60일 안 쓰면 비활된다. 그렇죠. 근데 전 1년 동안 안 썼다. 그러니까 이상. 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네.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내가 비활되면 안 되니까. 그냥 만약에 근데 그렇게 마음이 그게 매뉴얼이라고 담당자가 말하니 나는 너무 마음이 안쓰럽다.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시면은 일 예산 1,000원씩으로 잡고 유튜브 동영상 한 번만 따와서 그냥 광고 돌리고 계세요. 계속 일일 예산으로 종료 없이 하루에 1,000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1,000원 이하는 어차피 예산 설정이 안 되니까. 아니면 총 예산으로 돌려놓고 제일 최하의 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60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저도 그건 처음 한 사실이에요. 광고 계정은 알고 있어요. 광고 계정은 너무 많이 안 써요. 비활성 당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네. 열심히 들어서 1대1 채팅. 그 사람 페이스북 담당자 맞아요? 네, 그 채팅 담당자분이 그렇게 아. 말하셨어요. 개인 계정 신입 아니에요, 신입? 비즈니스. 들어온 지 초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데 여기 담당자가 그러니까 좀. 저도 광고 아까 담당자가 지가 막 돈 쓰래요. 지가 막 이 정도 돈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쓰시는 분들 막 600만 원 쓴다고. 네? 근데 뭐 몇만 원 갖다 어떻게 비빌라고 하시냐 뭐 이런 뉘앙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씨 그래? 나도 몇십만 원 정도 비벼볼까? 딱 비볐는데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냥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질문이 네. 이제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처음에 하나를 생성해서 걔를 뭐 5개든 10개든 복제를 한 다음에 효율 좋은 걸 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괜찮아서 돌리다가 하나가 괜찮았는데 걔를 복제해서 또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로 하셨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 없나요? 아 그것도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제 광고를 고심 끝에 하나 올렸어요. 올려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돼 무조건 되는데 자꾸 안 나와. 세트 복제를 해도 안 나와. 이거 되는데. 그래서 캠페인 복제를 갑자기 어느 순간 해요. 근데도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거 무조건 되는 거. 다시 또 캠페인 복제를 상세 타겟팅을 걸어요. 그럼 갑자기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음 광고 똑같은 버튼인데 다음 광고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나라 그냥 바닥에 바닥. 그래서 아씨 이거 아니야? 그래서 상세 타겟팅 빼요. 갑자기 또 잘 돼요. 모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뭐 세트 복제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트 복제 안 하고 뭐 세트 복제 뭐하러 하나의 몰빵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잖아요. 내가 광고를 올렸으면 최대한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싶고 하나만 바라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세트 복제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세트 복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떤 머천트는 이렇게 하고 어떤 머천은 이렇게 해. 어느 정도 예산 썼을 때는 요 정도 복제해주고 어느 정도 이거 없어요. 기분. 그냥 뭐라 그러지? 스타일이라 그러나? 하다가 보면은 이쪽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쪽을 다 포기하고 상세 타겟팅 거는 달이 있고 상세 타겟팅 걸고 막 하다가 뭔가 안 돼. 그래서 한두 개씩 빼고 뭐 유사 타겟, 맞춤 타겟 했는데 좀 잘 돼. 그럼 그거 딱 빼고 다시 또 그렇게 하는 달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로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제 광고에 아니면 제 카피 스타일도 조금씩 매달 바뀌겠죠. 조금씩 계속 바뀔 거예요 분명히. 제 스스로도 느껴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효율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이쪽 분야 한 번 더 계시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머신러닝까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다 결과값은 머신러닝이 끝난 거. 예. 근데 솔직히 1-2천 들고 1-2천 하루에 1일 예산 1-2천 태워가지고 머신러닝 끝나려면은 2주, 3주 맞죠? 네. 근데 2주, 3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얘가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머신러닝 다 안 돌리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때까지 쌓였던 결과값을 가지고 얘가 그냥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일일 예산을 많이 태워야 돼요. 그렇게 보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빨리 되고 빨리 결과값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테스트를 할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쪽지 피드백 많이 와요. 네. 쪽지 피드백이 많이 와요. 진짜로. 막 게릴라 하시다가 이제 페이스북 넘어가는데 어렵다. 이 카피 맞냐? 카피 봤거든요. 와 씨. 와 진짜 와 이거는 뭐 이거를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생각을 처음에는 막 해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거는 좀 빼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런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을 안 할게요. 그냥 안 할 테니까 새로 짜서 다시 보내달라고. 그리고 몇 번이나 해보셨냐 물어봐요. 근데 뭐 안 해. 당연히 몇 번 안 해봤대. 티가 나요. 그런 카피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컨텐츠부터 먼저 짜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돈을 많이 쓰면은 어떤 제휴 사이트에서 이렇게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 돈으로 광고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매출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또 질문은 없으신? 마지막 질문 봐봐. 그 광고를 하다가 잘 되고 있었던 페이스북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계속 놔두고 이제 진행하면서 놔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멈춰버리더라고요. 멈춘다는 게 비활성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만들었는데 그냥 아예 신이 안 나왔는데 이럴 때는 아예 그냥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저도 수많은 광고를 돌리지만 증액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눈에 안 띈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초짜가 승인을 내줬어요. 승인을 내줬어 막 하는데 며칠 일주일 이지를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관리자한테 눈이 딱 뜨는데 어씨 뭐야 이거 광고 정책이 안 맞잖아. 비활 걸어. 딱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따르게 하면은 아까 그런 거를 또 일주일 이주일 있다 또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잘 보시면 분명히 걔네가 딱 싫어하는 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광고거나. 그럴 때는 살짝 바꾸시고 올려보세요. 이미지도 바꾸시고 살짝 거기에 맞는 올려보시고 얘네가 그래도 싫어한다 그러면은 메시지 보내야죠. 싸워야죠 이제 그때부터는. 나 니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 그럼 걔네가 다시 한번 찝어줄 때도 있고 또 로보트가 해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항상 보면서 열받아 있어요. 그거. 잘 되는 건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 처음에 광고를 태울 때 심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단계에서 이제 거부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승인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승인됐다가 갑자기 비활되는 거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같은 맥락인가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정해진 게 없이 자기 일단은 승인을 내줬는데 차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카피 대박. 진짜 이거 대박. 이거 무조건 터져. 대박. 딱 올렸는데 동의를 딱 버튼 누른 순간 그 느낌이 와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책이랑 안 맞는데. 백타 비활이다. 백타 비활이다. 신경을 꺼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승인이 된 거예요. 와씨 대박. 이게 승인이 됐다고? 조용히 가만 냅둬야겠다. 했는데 1시간 만에 다시 비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들어갔다가 비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승인 잘 나서 한 달, 2달 돌리던 광고도 갑자기 비활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광고 계정 다른 거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개 쓴다 그랬잖아요. 1번 광고 계정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1번 광고 계정 제가 비활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똑같이 들고 2번 광고 계정을 가지고 왔어요. 2번 광고 계정에서는 전부 다 비활성. 다 승인 거거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책이 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이건. 걔네들 피드백 해주잖아요. 그거 뭐 조금씩 바꿔야 되고 진짜 모르겠다 싶은 거는 메시지 보내시면 돼요.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쪽지 따로 또 피드백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드릴게요.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